안녕하십니까.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CARES 액트 관련해서 디제스터 론의 애플리케이션, 그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셔야 할 곳은 여러분 보이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디제스 SBA 론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covid19relief.sba.gov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보면 크게 네 가지의 단계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disclosures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 자격 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business information, 세 번째는 business owners inform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submit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질문은 eligibility, 다시 말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물어보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choose one으로 시작되는 이 문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첫 번째에 해당이 되실 겁니다. 50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비즈니스에 해당이 되시고요. 혹시라도 교회 또는 종교단체,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시에 항목을 하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객분들 중에 종종 다른 엔티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은 sole proprietorship 자영업자분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분들, 그분들은 두 번째에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independent contractor로서 예를 들면은 우버 드라이버 하시는 분 또는 직원 없이 고용하시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이곳에 해당되시겠습니다. 저는 500명 이하의 그 종업원을 둔 회사로서 지금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체크하신 다음에 두 번째 항문에는 Review and check all of the following이라고 해가지고 해당되는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시는데 이 질문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청자는 혹시 illegal activity, 뭐 마리화나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그 불법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일단 불법 또는 범법 행위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되십니다. 여기엔 기본적으로 모두 노라고 대답하셔야 되시고요. 물론 혹시라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SBA로는 자격 조건을 갖지 못하게 되십니다.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컨티뉴를 누르시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비즈니스 인포메이션, 다시 말해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작성하시면 좋겠으나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고 선착순으로 아마 펀딩이 진행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되시면은 가능한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권고를 드리고 빨리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모두 넣으시면 좋겠으나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추후에 SBA에서 론 담당자가 필요한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연락을 통해서 또 그쪽에서 컬렉트를 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만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그 필요로 되어진 정보는 여기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또는 빨간색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 이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JC 텍스프로스 그룹이라 이름을 짓고요. 트레이드 네임은 있으시면 넣으시고 없으시면은 그냥 기존에 있었던 법인 이름과 동일하게 넣으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그 EIN 넘버는 갖고 계신 EIN 넘버를 사용하셔가지고 9자리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면은 자료를 확인하시거나 세금 보고 작년도 세금 보고하신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회계사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Organization Type이라서 법인의 형태입니다. 본인이 LLC이거나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Scorp, Ccorp, Partnership
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 케이스에서는 Scorp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 또한 회계사한테 간단히 여쭤보시면은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다음 질문은 non-profit인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인가라고 해당되지 않으시면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질문, gross revenue. 이 부분이 다음 두 질문이 회계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혹시 북키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또는 그 세금 보고가 이미 끝나신 분들은 쉽게 이 자료를 얻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회계사에게 연락하셔서 이 자료를 얻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의 그 매출 자료입니다. gross revenues를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정해서 gross revenue 쪽에 넣었습니다. 또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또한 북키핑 자료 또는 그 세금 보고 자료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혹시 자료를 못 찾겠는 분들은 작년도 자료를 판단하셔서 비교하셔서 거기에 나와 있는 레이쇼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식당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한 35%가 cost of goods sold, 판매 원가에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작성하시면 되시겠고요. 저희처럼 회계법인은 그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그 이제 판매 원가, 제품 원가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0으로 넣으셔도 무관하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렌털 프로퍼티라고 해서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빨간색이 없으시죠? 그럼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찾아서 primary address 이쪽에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 주소를 넣었고요. 집코드 넣었고 전화번호까지 넣었는데 번호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메일 주소 또한 넣으셨고요. 그리고 비즈니스가 언제 설립이 되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그 본인의 세금 보고 자료 또는 회계사를 통해서 이 자료를 받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너십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이제 만들어진 그 날짜에 오너십이 형성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동일한 날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혹시라도 기존에 설립된 회사를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매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펄체스 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 오너십 날짜, 매입 날짜를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있어서는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많이 종류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나의 비즈니스에 맞는 비즈니스를 찾아가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은 푸드 베버리지 서비스 또는 에듀케이션, 병원 같은 의사, 치과, 변호사분들, 인슈런스, 호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을 사용하셔서 그 카테고리를 정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저희 어카운팅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이낸셜 서비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카운팅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 카테고리 안에 비즈니스 액티비티 하에 서브 카테고리로 또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만약에 불분명하다 할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더 정확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푸드 베버리지 스토어를 서비스를 클릭하신다면 밑에 보면은 여기 나오게 되죠. 이거가 그로서리 스토어인가 리커 스토어인가 컨비니언트인가 베이커리인가 보니까 여기 그 식당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시겠네요. 식당은 아마 다이닝, 이팅 플레이스 여기 있죠. 선택하시면은 아마 케이터스인가 아니면 풀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보시면 여기에 레스토랑인가 파인 다이닝인가 여기가 보이시죠? 이쪽에서 고르셔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회계법인으로 가서 진행하고 지금 현재 1월 31일 현재 고용하고 계신 직원의 수를 여기에 적게 됩니다. 저희도 그 직원 수를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마찬가지로 회계사한테 문의하시거나 또는 페이롤 서비스를 담당하는 페이롤 컴퍼니에 문의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큰 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월 31일 현재 직원 수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티메이트를 하셔도 크게 무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가 마무리되어지고요.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오너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으로서는 이 비즈니스가 is your business owned by a business entity?
비즈니스 엔티티 중에는 Ccorp이라든가 파트너십은 비즈니스가 비즈니스를 오wn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Scorp 또는 다른 비즈니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이 오wn하고 있을 거라고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는 비즈니스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no가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파트너십이나 다른 형태의 비즈니스 중에 비즈니스가 그 소유십을, 그러니까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yes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인디비주얼 오너로서 진행하고요. 여기에다 개인 인포메이션을 넣겠습니다. 제 영문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타이틀, 이 중에서는 타이틀은 적당하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 내가 프레지던트인데 뭔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CEO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CFO라고 적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십입니다. 만약에 오너가 여러분이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오너들 모든 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파트너들이 있으신데 일단 여기는 그 이 목적상은 제가 100% 오온하고 있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메일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소셜 스키 넘버를 여기다가는 일단 이렇게 여러분의 소셜 넘버를 여기다 적으시고요. 예, 생년월일도 해당하시는 생년월일을 여기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Place of birth, 이제 출생지에 대한 건데 여기다가 한국을 적으시거나 국적을 적으시지 마시고요. 출생하신 시, 동네를 적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서울에서 많이 태어나시니까 예, 저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이라 적어놓고 그리고 두 번째 다음 질문, 당신이 US 시민권자입니까? 미국 시민권자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 yes라고 대답하신 분이 yes라고 대답하시고 혹시 국적이 여전히 한국이거나 외국이신 분들은 no라고 대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 이제 집 주소 위에는 비즈니스 그 전엔 비즈니스 주소였고요. 밑에는 레지던셜 애드레스입니다. 집 주소를 적으시면 되시겠고요. 많은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그 레지던셜 애드레스와 또 비즈니스 애드레스를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세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주소를 사용하셔서 그대로 쓰시면 되시겠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자, 추가로 더 오너가 있을 때는 이 밑에를 클릭하시면은 추가로 넣는 란이 더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열리게 되시죠? 예, 저희는 일단 이 비디오, 동영상 제작 목적상 없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은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두 번째가 있는 걸로 클릭해가지고 이게 나오게 되는데 remove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next에 클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명 오너 인포메이션 모두 작성했고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면은 추가 인포메이션, additional information이라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이 범죄 행위가 있었었는가, 크리미널 오펜스가 있었었는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는 비즈니스가 그 그랜트라든가 정부에서 받는 론을 아니면은 그랜트를 리젝트 되거나 또는 서스펜드 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시고서 해당되시지 않으실 경우에 모두 노라고 하시고 혹시라도 되시는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SBA 론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솔직하게 정확한 정보를 작성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으시면요. 거래하시는 같이 도움받으시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를 통하여서 이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폼을 작성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받았다라고 하면 여기에 작성을 하시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작성하신 본인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분들이 저희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 컨택 인포메이션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넣으셔도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차지를 당했다. 다시 말해서 누구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회계법인들이 아무래도 시간을 쓰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구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또는 그 미리 돈을 받으신 거나 내셨거나 내실 것이 있다고 하시면은 이쪽에다가 적당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건 이 위에 작성한 사람한테 퍼미션을 주셔 가지고 나중에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락을 받을 때 SBA 론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도 되는가? 여기다 yes라고 퍼미션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유는 이 작성은 그 지난 2주 동안 많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간단하게 모든 프로세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신청 과정은 너무 간단해졌지만 추후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작업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쪽에 회계법인을 넣으시고 그 회계사와 함께 연락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번 SBA 디제스터 론 EIDL 융자를 하게 되면은 만불을 3일 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를 또는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 칸입니다. 여기다 나는 여기에다가 만불 어드밴스로 융자가 얼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융자금 중에 만불을 내가 미리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거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그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십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지금 거래하신 은행을 이쪽에 입력하게 되십니다. 그러시고 어카운트 넘버와 라우트 넘버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게 됐습니다. 이제 신청한 이 만불이 이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게 되시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어카운트 넘버와 라우트 넘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두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계신 또 입금을 이렇게 받으실 계좌 번호와 1대1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재검, 상검을 통해서 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금액 입금이 그쪽으로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한 다음에 만약에 론이 디나이 되거나 거절되거나 홀드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내가 이 만불을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 것인가? 리턴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SBA 론 또 CARES 액트에 근거하면은 이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되갚지 않아도 되는 론입니다. 따라서 이 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그 CARES 액트에 의거하면은 이 만불을 되갚지 않기, 그러니까 그 이제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불이 직원들의 급여, 렌트, 몰기지 인트레스트 또는 유틸리티에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돈에 대한 이제 사용처를 정확히 하시면 좋겠고요. 추후에 SBA에서 요구할 걸 대비해서 이 만불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 또는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정확하게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여기다 나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없고 여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고 체크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서브밋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이 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 최대한 제가 자세히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고서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회계사 법인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SBA 론, 특별히 디제스터 론에 대한 그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JC 회계법인의 지호준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